드디어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0개 기업이 공개됐습니다. 이 기업들이 과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. 이 100개 기업, 우리가 모두 다 투자하고 싶지만 사실상 이 모든 종목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외국인 순매수, 탑5 기업들의 밸류와 미래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밸류업 시행에 있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, 이 내용은 특히나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우선 이 밸류업 자체가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과 같은 이런 정책을 유도함으로써 증시가 상승할 거다라는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.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현재 이 심사 선정 조건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주주 한원에서 최근 2년 연속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한 기업과 시장 평가와 자본 효율에서 PBR과 ROE가 최근 2년 동안 이 상위권에 위치한 기업들로 선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여기서 이 PBR하고 ROE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이 PBR이 기업의 자산 가치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적정한지 평가하는 지표고, 이 ROE는 기업이 주주의 자본을 사용을 해서 이 얼마나 수익을 잘 뽑아내는지, 잘 창출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 두 가지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투자자들의 신뢰도도 굉장히 높고, 시장 지배력과 이 미래성에 대해서, 미래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또 우리가 추가로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11월 초에 이 밸류업 지수를 포함한 ETF 상장 예정도 있는데,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유동성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많은 투자자들의 이런 관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뢰성과 안정성도 급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우선 이 제가 외국인 순매수 탑5 기업들로 좀 선정을 했는데요. 이 8월 1일부터 이제 순매수가 많았던 이 기업들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왜냐면 이때 당시 이제 증시가 좀 폭락하는 이런 형상이 나왔잖아요. 이런 부분에서 이 실적이 얼마나 우상향한지, 이런 부분에서 저평가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순매수가 강하게 몰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8월 1일부터 이제 기준을 삼았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외국인 순매수로 정한 이유가, 이 외국인 순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관이나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동성이 올라가고 글로벌 자본이 현재 이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뢰도 자체가 좋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이에요. 현재 이 순매수 탑5 우리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, 한번 보시면 현재 HD 현대일렉트릭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, 그 다음으로 현대차, 그리고 신한주주, 그리고 LG이노텍, 한국항공우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1위부터 이제 5위까지 이렇게 선별을 했고,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들을 무조건 살까요? 라고 보기보다는 이 기업들의 이 밸류와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우선 이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시면, 현재 HD 현대일렉트릭은 좀 현주가 대비 좀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BPS도 보면 현주가 대비해서 좀 주가가 높은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, 이 PER 또한 이 업종 PER 대비 높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. 이 PBR 수치도 현재 시장에서는 1에서 이제 0.5가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, 9.14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높은 수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무엇보다 여기에 나온 모든 지표가 이제 작년 12월 기준으로 좀 결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이 HD 현대일렉트릭이 고평가라는 부분은 좀 많지만 우리가 이 기업들의 특성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현재 이 미래 성장에 있어서 미리 반영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, 현재 주가가 이렇게 높은 수치로 올라간 이유가 향후 수익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높더라도
앞으로 나올 이 매출 자체가 굉장히 우상향하게 될 경우 주가도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? 2분기에는 이 미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줬고 앞으로도 이 5년치 이 수주잔고 자체가 꽉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수주잔고가 올라간 이유가 AI 돌풍에 있어서 변압기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올해 영업이익 4천억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현재는 이 초고압 변압기뿐만이 아니라 이 배전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 다음 배전에서도 유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해외에서도 이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성장성을 눈여겨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현대차의 EPS 좀 높은 수치로 수익도 잘 창출하고 있고 BPS 수치를 봤을 때 주가 대비 높은 모습에 있어서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현재 이 업종 PR 대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좀 굉장히 좀 낮은 죄송합니다. 좀 어느 정도 이 밸류 상태가 올라간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자동차 산업 특성상 이 밸류 자체가 이 PR 자체가 좀 낮은 부분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 PBR 수치를 봤을 때 1보다 낮으며 현재 자산 대비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. 현재 이런 BP 수치도 봐도 이 높은 수익성과 자산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저평가된 주식으로서 이번 밸류업을 통해서 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현재 이 현대차의 미래 전망성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거냐? 유럽 자동차 시장이 역성장을 했지만 또 현대차 그룹은 이 점유율이 소폭 상승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올해 1월에서 8월 유럽 시장 점유율이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모두 아는 이런 유명한 브랜드 자동차보다 현재 높은 점유율이 있어서 모멘텀이 크다고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이제 주가라는 것은 이 선반영이라는 이제 마법의 단어가 있잖아요. 즉, 이 말은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, 이제 금일 나온 이슈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시면, 이제 달리면서 이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충전할 수 있는 이 기술 자체를 미국 특허 상원표에 이제 특허 출원을 했고, 또한 이제 UAE 항공 관련 준비 등 이런 혁신 자체도 갖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.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신한주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 신한지주는 EPS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매출을 내면서 BPS를 봤을 때 현 주가에서 약 좀 2배 이상, 2배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PR도 업종 PR 대비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 이 밸류에이션이 크게 측정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이 PBR 수치도 우리가 함께 보시면 0.52로 1보다 굉장히 낮으면서 배당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번 밸류업을 통해서 이제 자사주 소각이나 이 배당률이 얼마나 또 올라갈지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런 좀 모멘텀이 굉장히 좋고 실적 자체도 이제 굉장히 좀 돈이 많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이런 캐피털과 같은 자본시장 관련 대비 좀 실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이 해외 시장에 있어서 서서히 성장 중에 있고 이자이익 중심에 있어서 탈피를 하면서 영업이익 성장과 이 대손비용 관리에 있어서 미래 전망에 있어서 좀 노력 중에 있다. 미리 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현재 이 부동산 PF 우리가 빠질 수가 없는데 이 PF 현황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 안정성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LG 이노텍을 볼 수 있는데요. 이 LG 이노텍 BPS를 보면 현재 주가가 자산 대비 약간 높으면서 좀 적정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업종 PR을 보면 이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PBR 수치도 어느 정도 이 밸류 자체가 약간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산 가치 대비 크게 고평가된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익성 대비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어서 아직 추가적인 이 밸류 상승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 이 실적 자체를 우리가 좀 되돌아보며 상저하고의 모습을 잘 나타냅니다. 그 이유가 애플의 신제품에 따라서 매출 자체가 올라가는 이런 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LG 이노텍이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어요. 그 이유가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 16이 있거든요. 아이폰 16.
죄송합니다. 아이폰 16이에요. 이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면서 이익 자체가 낮을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. 좀 하지만 제가 이 외신 기사와 리포트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읽어봤는데요. 이 외신 기사에서는 대만에서 주요 3대 통신사가 현재 이 아이폰 16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20% 급증한 부분과 중화통신에서도 이 아이폰 16과 16 프로맥스가 전체 신제품 약 85%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중국 시장의 매출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만 인도 시장에서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, 이제 골드만삭스라는 이제 외국인 증권사에서도 이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16 배송 기간이 아이폰 15보다 짧아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약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출시 당시에는 항상 이 채널 재고가 특히나 적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요 원인이 될 거고, 아직 이 15 시리즈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재고 기간이 이 배송 기간이 짧지만 프로와 프로맥스는 여전히 대기 기간이 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프로와 프로맥스가 가격이 더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, 이번 아이폰 16이 아이폰 15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으며 무엇보다 이 AI 기능 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폰 16의 또 매출 자체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제 주변 지인에서도 이 아이폰 16 사러 갔다가 없어서 이 못 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애플의 이런 성장성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국항공우주를 볼 수가 있는데요. 한국항공우주는 EPS 좀 낮은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과 현재 BPS도 자산 대비 현재 주가 대비 좀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, 현재 PER 수치도 업종 대비 이제 좀 낮은 부분에 있는데 이런 내용은 수익성 자체가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좀 PER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수익성 대비 좀 적정 평감이 좀 저평가된 상황인데, 근데 다른 이런 수치들을 보면 합니다. 이런 수치들을 보면 좀 자산 가치에 비해서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밸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번 2024년 이 상반기 매출이 있는 것처럼 약 1조 6,300억 정도가 됩니다. 전년 대비 좀 비교를 해보면 25.3%나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영업이익 같은 경우 1,223억으로 전년 대비 340.2%나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 매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이 하반기 매출도 본격적으로 이 폴란드와 이 말레이시아 이런 방산 매출이 인식이 서서히 되면서 이 해외 수출 성장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도 좋을 거다라고 전망 중에 있고, 현재 이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닌 UAE 그리고 이라크향 이 수리온 헬기가 약 1조 7천억 계약과 우즈벡향 이 FA502 1조 5천억 계약 체결을 통해서 이 수주가 더욱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렇게 5가지 기업들의 이 밸류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국내 증시가 정말 우상향하고 이 박스피 정말 지겹습니다. 이런 부분도 탈출을 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주길 바라고 있는데요.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밸류업에 대해서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. 바로 이 특례 요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례 요건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면 공시 이행 여부에 따라 지수 편입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인센티브가 세제 혜택이거든요. 즉, 이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부분인데, 이 세제 혜택이 왜 중요하냐면 밸류업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어떤 정책이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되냐 이 묻는 말에 10곳 중 6곳이 바로 이 세제 혜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. 네, 윤 대통령님과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이 세제 혜택에 대해서 좀 강조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제 혜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, 근데 과연 이 밸류 없이 가능할까요? 왜냐하면 현재 이 세제 혜택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. 왜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냐? 기업이 배당 확대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할 때 이 기업의 오너가 배당을 늘려서 자신의 곳간을 채우거나 기업의 이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목적 자체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제 혜택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
그래서 우리가 이 시행이 정말로 가능할지, 이 세제 혜택이 이루어질지 이런 요소들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하지만 오늘 이 금투세 토론이 있었잖아요. 이 민주당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 국장이 그리고 이 국내 증시가 지속적으로 우향을 한다면 국내 증시가 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버스를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세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